우리는 아직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도 배우며 살아갑니다. 이곳은 다시 인생학교입니다. 퇴직이라는 말, 참 묘한 단어입니다. 끝이라는 말 같지만 어쩌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걸 왜 하세요? 그는 잠시 웃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그 대답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속엔 세월과 상처와 남은 생을 다시 써내려가려는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퇴직 이후 다시 배움을 시작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호. 올해 72입니다. 그는 평생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서류와 회의 일정표와 보고서. 그것이 그의 하루였고 그것이 곧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엔 늘 직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그런데 그 이름표가 떨어진 날 그는 자신이 투명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시계는 멈춰있지 않았지만 그의 세상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늘 서두르던 출근 준비도 자동으로 입던 셔츠와 넥타이도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식탁엔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젓가락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이라는 걸.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굳어진 표정. 한참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은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의 하루는 길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집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책장엔 먼지가 쌓였고 달력엔 아무 일정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 그 어떤 것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상하게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TV를 돌리던 그는 할아버지 유튜버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하얀 머리의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댓글로 감동이에요, 응원합니다 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살아있지? 잠시 후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그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낡은 모니터에 불이 켜지고 익숙한 파란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브라우저를 열고 처음 보는 빨간색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유튜브. 그 단어조차 낯설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유튜브 하는 법.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처음 글을 배우는 초등학생처럼 타이핑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사람들의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화려한 자막, 빠른 음악,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건 내 세상이 아니구나. 그는 창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6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늦지 않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을 썼습니다. 내일 첫 영상을 만들어 볼 것.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식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오늘은 제 첫 영상입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오랜만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저장하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자신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첫날이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방을 메고 회사로 뛰어가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 배우고 있구나. 그는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자연스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는 걸. 그의 멈춰있던 세상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학교가 열렸습니다. 그의 첫 영상은 솔직히 말해 엉망이었습니다. 화면은 흔들렸고 조명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말은 중간중간 끊겼고 마지막에는 이게 맞나? 하며 웃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영상을 수십 번 다시 봤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첫 글자를 쓰고 선생님 몰래 다시 읽는 것처럼. 창피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밝은 데서 찍자. 그는 커튼을 걷고 햇살이 드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낯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순간 자신이 조금은 어리석어 보였고 조금은 웃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두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밖에 공기가 참 좋네요.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단지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올리고 그냥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작은 숫자 1. 처음 보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상 보고 웃었어요. 너무 따뜻하네요.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봐줬다는 사실. 그것이 이렇게 큰일일 줄 몰랐습니다. 그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댓글 보기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그 한 줄을 쓰는 동안 그의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썸네일이라는 단어,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세상. 그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움이라는 단어가 다시 그를 숨쉬게 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영상 자르기, 음악 넣기, 자막 넣는 법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속 젊은 강사들이 너무 빠르게 설명했지만 그는 반복해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하나만 더. 이번엔 따라해보자. 그의 눈은 조금씩 피로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첫 번째 편집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자막은 삐뚤었고 음악은 어딘가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영상의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17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17명이 봤구나. 내 이야기를.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식탁 대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켜고 어제보다 나은 편집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만들며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꼈습니다. 퇴직 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자막 넣기. 소리 조정. 용기 유지하기. 그는 세 번째 항목을 보고 웃었습니다. 용기 유지하기.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작은 영상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이번엔 손주가 등장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놀러온 손주가 그의 노트북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영상 만드는 거야. 할아버지가 유튜버예요? 그 한마디에 둘 다 웃었습니다. 손주는 옆에 앉아 마우스를 잡고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이건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건 음악 넣는 버튼이에요. 그는 손주의 손가락을 따라가며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손주가 선생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맙다. 할아버지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손주는 대답했습니다. 배우는 게 멋있어요. 그 말은 그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조금씩 다시 확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가 버거웠는데 이제는 하루가 짧았습니다. 그는 촬영할 아이디어를 종이에 메모했습니다. 퇴직 후의 아침 루틴, 손주랑 쿠키 만들기, 내 인생 첫 편집 완성기. 그 메모장이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구독자 수를 확인했습니다. 숫자 97. 세 자리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손뼉을 쳤습니다. 와, 내 이야기를 97명이 보고 있구나.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배움을 주는 사람이 됐구나. 그의 얼굴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말할 때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고 웃음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그 인사는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퇴직 후 그는 일을 잃었지만 배움을 얻었습니다. 명함은 없어졌지만 이름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의 손끝엔 이제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자막이 이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편집은 느리지만 정성스럽습니다. 그의 영상엔 화려한 효과는 없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의 채널 이름은 배우며 사는 사람.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나를 위한 배움이에요. 그날 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 속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좀 알겠네. 배움은 나이를 세는 게 아니라 용기를 세는 거구나. 그의 세상은 점점 다시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켰던 카메라가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켜는 그 순간 마치 출근 도장을 찍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노트북, 커피잔, 그리고 오늘의 주제라고 적힌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문득 알림이 울렸습니다. 댓글 100개 돌파를 축하합니다. 그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 둘, 100명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회의실에서 아무리 큰 목소리로 말해도 누군가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젠 모르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의 말을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고객 보고 팀 회의 매출 정리.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회사의 기록이지 내 인생의 기록은 아니었구나. 그는 새 페이지를 열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마음이 닿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영상을 찍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 영상에 댓글이 100개가 달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제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동안은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말에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의 채널엔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오늘 용기 내서 뭐라도 해보려 합니다. 영상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는 댓글을 읽으며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하루는 그의 영상을 본 한 여성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70세이신데 요즘 너무 우울해하세요. 영상 보고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 댓글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닿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답글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께 제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요즘 행복합니다. 그 짧은 한 줄이 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의 구독자는 어느새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튜브에서 커뮤니티 탭을 열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첫 글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여러분의 친구 박성호입니다. 오늘도 배웁니다. 그 글 아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전할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구독하셨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이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어느 날은 손주가 놀러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영상 만들잖아. 할아버지가 유명해요? 유명하진 않지만 필요한 사람이 됐어. 손주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필요한 사람. 퇴직 후엔 세상에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 여겼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요즘 매일 아침 시청자들에게 받은 댓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영상 밑에는 이런 문장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도 같이 걷는 느낌이에요. 이제 제 하루 루틴 중 하나가 됐어요. 그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 속에 있다. 그건 그 어떤 명예나 돈보다 깊고 단단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삶을 바꾼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많이 힘들었는데 선생님 영상 덕분에 다시 웃었어요. 그는 그 댓글을 보고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마치 젊은 시절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 작은 영상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밝게 해주길. 그의 영상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비도 전문적인 편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영상의 마지막에 항상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배우며 삽니다. 그 말은 이제 그의 인생을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래.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아빠가 누군가의 선생님이네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몰랐는데 이 나이에도 배우면서 가르칠 수 있구나. 그는 어느새 유튜버 박성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유튜버가 아니라 학생이에요. 세상을 다시 배우는 학생. 그는 오늘도 카메라를 켜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에게 인사를 배웁니다. 그의 방엔 여전히 낡은 노트북, 작은 스탠드 조명, 그리고 커피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다릅니다. 이젠 따뜻하고 누군가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서툴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배움이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오는 초대장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카메라를 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오히려 더 많은 말이 쌓입니다. 그는 오늘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어 말해보려 합니다. 퇴직 후엔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걸 매일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게 두려웠어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젠 그 세상을 조용히 바라봐줄 나이가 된 거죠.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엔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과를 내야 했고 인정을 받아야 했고 누군가보다 늦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그게 충분합니다. 그의 책상 위엔 여전히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습니다. 옆에는 커피잔과 작은 메모지 한 장.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배우며 삽니다. 그는 그 문장을 이제는 거의 습관처럼 매일 아침마다 적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다짐이 아니라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배운다는 건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라 잊고 있던 걸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젊었을 땐 성공을 배우느라 행복을 놓쳤습니다. 지금은 행복을 배우느라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가끔 자신의 젊은 시절 영상을 다시 봅니다. 그때 자신은 늘 바쁘고 늘 피곤했습니다. 웃음보다 한숨이 많았고 칭찬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수고했어. 그때의 나야. 이제는 좀 쉬어도 돼. 그 한마디에 눈가가 조금 젖습니다. 그는 이제 쉬는 것이 나태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 압니다. 포기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이라는 것도.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늦었다는 건 그래도 아직 시작할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그 한마디는 댓글 수백 개의 위로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영상은 더 이상 조회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루를 증명하기 위한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도 배우며 살았다. 오늘도 연결되었다. 오늘도 숨 쉬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요즘 자주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게 어떤 큰 벽 같았는데 이젠 그냥 문처럼 느껴져요. 그 문 너머에도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면 그게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겠죠.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 마지막 수업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엔 커피 한 잔, 낮에는 영상 한 편, 저녁엔 손주와 통화 한 번. 그 사이사이에 그는 배웁니다. 감사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사람을 다시 배웁니다. 하루는 시청자 한 명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영상은 마치 마음의 집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그는 그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영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켜진 거예요. 그는 그날 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냥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구독자는 이제 5,0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라도 누군가와 마음이 닿았다면 그게 제겐 세상의 전부예요. 그는 어느새 은퇴자라는 이름 대신 배우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은 멈춘 적이 없어요. 단지 속도를 바꿨을 뿐이죠. 예전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젠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꽃을 봅니다. 그의 영상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뜹니다. 이곳은 다시 인생학교입니다. 오늘도 배우며 삽니다.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마다 그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세상을 읽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일입니다. 배운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 다행입니다. 이곳은 다시 인생학교입니다. 오늘도 배우며 삽니다.